로보티즈. 이번 유상증자가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안녕하세요. 피겔리치 TV의 100%입니다. 오늘은 로보티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피지컬 AI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손과 발을 가진 로봇 몸에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해내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 한가운데에서 로보티즈가 큰 결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1,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회사는 이번에 새 주식 134만 9,528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 1주당 약 0.1033주의 비율로 권리를 주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9월 30일로 공주됐고 구주주 청약일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1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예정 발행가는 74,100원으로 제시돼 있고 대표 주가는 한국투자증권이 맞습니다. 숫자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한 줄 요약은 회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주주에게 먼저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회사는 1,000억 원 가운데 600억 원을 시설 투자, 400억 원을 운영 자금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우즈베키스탄의 로봇 제조 거점을 만들고 정밀 가공 모터 생산 데이터 팩토리 같은 핵심 설비를 깔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QDD, 준직구동, 액추에이터, 연구개발과 생산에도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이, 더 정교하게, 더 싸게 만들 준비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요즘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고강성 액추에이터 대신 QDD 수요가 커지는 흐름을 타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사업 측면의 움직임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8월 말, 로보티즈는 AI 비전 솔루션 업체 시메스와 손잡고 물류 제조 현장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작업용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돈 버는 로봇을 빠르게 내놓겠다는 선언이라서 설비 확장과 맞물리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가 보입니다. 실적은 어떨까요? 8월 14일 공시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약 78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억 4천만 원으로 178% 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순이익도 약 1억 7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살짝 주춤했지만 수익성은 개선된 모습입니다. 하드웨어 부품에서 효율을 끌어올린 결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생산 능력 확장과 제품 믹스 변화가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주가 흐름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8월 25일에는 정부가 피지컬 AI 1등 국가와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전략을 내놓으면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로보티즈도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책 모멘텀은 보통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밀어 올립니다. 다만 8월 28일 장 마감 후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자 단기적으로는 희석 우려가 반영되며 주가가 흔들렸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정책 드라이브는 가속 페달, 유증 공시는 브레이크로 작용한 셈이죠. 이쯤에서 유상증자, 나쁜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비유로 풀어볼게요. 동네에 떡볶이집이 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인이 2호점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에게 쿠폰 살래요? 나중에 떡볶이를 더 많이, 더 빨리 팔 수 있게 설비를 늘릴게요 라고 제안하는 게 유상증자와 비슷합니다. 단, 쿠폰이 많아지면 한 장당 가치가 잠깐 싱거워질 수 있죠. 대신 2호점이 대박나면 전체 떡볶이집 가치가 커져서 손님들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로보티즈도 같은 논리입니다. 기록일과 청약일이 정해져 있고 예정 발행가도 제시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자금이 설비, 신제품으로 이어져 매출이 늘면 그 다음 그림은 달라집니다. 핵심은 모은 돈을 얼마나 빨리 잘 써서 현금 창출로 연결하느냐입니다. 산업지형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연 3만 대 규모의 첨단 로보틱스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한국 대기업들이 로봇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빅사이드의 양산 드라이브는 부품 액추에이터 밸류체인에도 파급 효과를 줍니다. 단품 부품이든 모듈이든 많이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구조적으로 유리해지는 환경입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산 능력, 가입해, 확장과 해외 거점 구축은 단순한 설비 증설이 아니라 원가, 경쟁력과 납기 신뢰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제조 거점과 데이터 팩토리는 물류 인건비, 현지 인프라를 고려한 최적화 카드로 해석됩니다. 둘째, 휴머노이드 핵심인 액추에이터 포지셔닝입니다. 큐디드 등 차세대 구동계는 무게 대비 토크 효율과 제어 응답성에서 강점을 보이며 향후 상용 휴머노이드의 원가율과 성능을 좌우합니다. 셋째, 현장형 파트너십입니다. 시메스와의 협업은 연구실 로봇이 아니라 현장 로봇을 빠르게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증 자금과 연결되면 2026년 이후 실적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희석입니다. 배정 비율이 약 10.33% 수준이라 단기 EPS 희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배정 기준일 전후와 청약, 상장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둘째, 실행 리스크입니다. 해외 공장 인수 설비 구축은 일정 비용 품질 안정화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요 민감도입니다. 휴머노이드와 물류 제조 로봇은 아직 대량 상용화 초입 구간으로 대형 고객의 양산 타이밍이 지연될 경우 실적 반영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은 주가의 선반영과 과잉 기대가 뒤섞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월별 수주 출하 업데이트와 장비 가동률 체크가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전략을 말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단기 모멘텀을 노리는 분은 9월 30일 권리락, 권리부 거래 구간과 11월 청약, 12월 상장까지의 이벤트 드리븐 특성을 이해하고 뉴스 수급 중심으로 짧게 접근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벤트 사이 공백기에는 거래가 얇아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손절 분할 원칙이 필요합니다. 중장기 관점은 다릅니다. 유증 자금이 실제 키팟 제품 라인업 확장으로 연결되는지, QDD 모터 내재화 진척, 우즈베키스탄 거점의 단가, 납기 효과가 분기 실적에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확인하며 분기 보고서, IR 공지를 체크포인트로 삼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정부의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로드맵과 대기업 양산 라인의 가동 시점은 업황의 순풍을 가늠할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로보티즈는 돈을 모아 몸집을 키우고 몸집을 키워 시장을 넓히겠다는 큰 그림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상증자는 단기 부담과 중장기 기회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결국 실적이 답입니다. 2분기 수익성 개선을 시작으로 하반기와 내년 설비 확장, 제품 믹스, 현장 파트너십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 그 속도를 보며 판단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